해부학적으로 가까운 이웃인 간과 담도, 췌장. 특히 담관과 췌간이 합류해 십이지장과 만나는 곳을 팽대부라 부르는데요. 이 팽대부 주위에 발생하는 췌장, 담도, 십이지장암 같은 팽대부 주위 암은 장기의 위치가 워낙 깊숙한 데다 각 장기들이 인접해 있어 예후가 좋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황달과 피로, 무기력감, 체중 감소를 시작으로 복통과 소화불량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수술과 항암, 방사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은 생소하지만 발병률은 적지 않은 팽대부 주위 암의 모든 것. 건강 365에서 짚어드립니다. TBS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의 간담 췌외과 전문의 안근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담췌외과 안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예, 가끔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간담췌외과 네. 전문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간담췌외과면 말 그대로 뭐 간과 담낭, 췌장을 함께 보는 과잖아요. 네. 이 장기들이 서로 이게 붙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능적으로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해부학적으로 서로 붙어 있고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담관, 췌장에서 췌장액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췌관, 이 두 가지 장기들이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쪽 계통의 장기들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간이나 담낭 이야기 하실 때 제가 방송 전에 살짝 그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뭐 팽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던데. 예. 팽이버섯? 예, 팽대부라고 합니다. 팽대부. 팽대부요? 네. 제가 진짜 한 10년간 수많은 건강 용어를 접했는데 사실 교수님, 이 팽대부라는 게 뭐예요? 예, 팽대부는 우리 몸의 작은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담관과 췌관이 아까 제가 만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 구조물이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팽대부라고 하고요. 그 팽대부를 통해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은 담즙과 췌장액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담도와 췌장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제 팽대부라는 장기 주위에 저기 보시면은 담관과 췌장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해부학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는 장기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발생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이 담도 중에서도 이제 원위부, 간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위부에 생기는 담관암과 그리고 췌장 중에서도 췌장의 머리에 생기는 췌장암, 그리고 팽대부의 자체에 생기는 팽대부암, 그리고 십이지장에 생기는 십이지장암 요 네 가지를 통틀어서 저희가 팽대부 주위에 있는 암이라고 그래서 팽대부 주위암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따로 이름을 생소하지 않습니까? 팽대부라 그렇죠. 그런 것이 증상이 비슷하고 또 수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칭해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살펴보니까 팽대부 주위에 그러니까 담도와 췌장, 십이지장 같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담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담관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즙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담관 또는 담도라고 하고요. 췌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뇨를 조절하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이제 만드는 내분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췌장이 되겠고요. 팽대부는 이제 그 두 가지 소화액을 이제 십이지장으로 연결시키는 이제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췌장이라고 하면 이 췌장암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워낙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맞아요. 있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몸 깊숙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췌장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팽대부 주위암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워낙에 깊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뭐 검진하는데 초음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음파로는 발견이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고 또 혈액 검사라도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앞에서 췌장이 소화와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네. 췌장이 또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췌장에 무슨 질환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역할이 감소가 되면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당뇨 자체가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췌장에 암이 생기면은 그 췌장암이 췌간을 막기 때문에 췌장이 이제 작아지면서 기능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췌장암이 진행이 되면서 또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또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교수님한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췌장암에 잘 걸리는 뭐 특정 혈액형이 있다. 네? 치주 질환이 있으면은 췌장암에 네. 잘 걸린다 뭐 이런 한간에 또 썰도 좀 들리더라고요. 아닌 것 이게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O형 인분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낮고 또 B형 인분이 좀 높다. 저 그런, B형이에요. 예, 연구가 있습니다. 네. 예, 저는 AB형인데 좀 낮죠, 저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는 이제 특정 인구 집단에서 특정 지역에서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연일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B형이니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주 질환이 네.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좀 있습니다. 오. 치주 질환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박테리아 때문에 특정 암을 일으키는 이제 발암 물질이 증가되어서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췌장암과 연관을 짓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치주 질환과 관계된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많이 피신다거나 뭐 아니면 평소에 치아 관리가 잘 안 좋다. 그런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단독으로 췌장암을 일으킨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 팽대부 주변 암 중에서 담도암에 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네. 담도암 하면 어떤 암을 말하고 담도암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담도암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간에서 또 담낭을 거쳐서 췌장,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좀 방대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이 다른데요. 담도암이라 하면 통칭적으로 이 담간에 어디에든 암이 생기는 걸 가지고 저희가 담도암이라 하죠. 그래서 간 안에 있는 담도에 암이 생기면 저희가 간내 담도암이라 그러고요. 또 간 밖에 있는 부분에 담관에 생기면 간외 담관암, 간외 담도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생기는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간 내에 암이 생기면 사실은 별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간 외에 이제 생기게 되면 그때는 황달이나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생각보다 담도암 발생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담간암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9위 정도, 그러니까 발생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동아시아 쪽이 상당히 담간암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의 담간암 이제 발생률을 나타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네요. 예. 특히나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도암, 췌장암 약간 비슷하면서 이렇게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민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네. 이걸 그냥 뭐 생식으로 생으로 잘못 먹으면 예. 뭐 담도암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맞는 말은 아니죠. 예,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요? 예. 이 이제 민물고기에는 기생충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간 흡충증이 되겠는데요. 사실 과거에 계시는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민물고기를 회로 드시고 나면은 기생충이 감염이 되면은 이 기생충이 이제 담간 내에 이제 생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생충들이 담간 내에 작은 상처를 일으킵니다. 상처가 되면서 이게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담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석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담관암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간 안에 있는 담관의 직경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간 외에 있는 담관보다는 간 안에 있는 담관에 암이 잘 생기고 그래서 담관 내, 간 내 담관암의 이제 원인 인자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민물고기를 회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환자분들의 빈도가 상당히 줄고 있고,
가끔씩 연세 드신 분들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것들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생으로 먹어서 그런 위험이 발생하는 거지 뭐 익혀 먹거나 예, 괜찮습니다. 튀겨 먹고 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예. 그리고 좋은 질문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양식장에서 이 민물고기 이제 네. 키우는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 예. 민물고기는 익혀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여름에 튀겨 먹었거든요. 혹시나 예. 싶어가지고 놀랐습니다. 예, 저도 튀겨 먹습니다. 아니 그리고 담도나 췌장 등 이 팽대부 주변 암들이 아까 증상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소화기 계통에 암이 생기면은 저희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뭐 복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증상들은 굳이 뭐 췌장암이나 담도암뿐 아니라 다른 암일대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암이 아니더라도 뭐 기능성 장애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가지고 뭐 특이한 증상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좀 특징적인 증상은 황달이 되겠습니다. 예, 저쪽에 암이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담관을 맞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사실 복통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복통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내가 병원에 가야 될 만큼 그렇게 심한 복통을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황달이 있어도 황달 자체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매일 거울을 본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매일 봐도 사실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하게 되는 증상은 따로 있는데 그게 소변 색깔이거든요. 네. 황달이 생기면은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것이 혈액으로 가기 때문에 황달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게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소변 색깔이 조금 진해집니다. 소변 색깔이 많이 진하다, 붉다, 커피색으로 변한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요로 쪽에 결석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담도암이나 췌장암의 초기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담도암의 증상을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복통이 있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배가 아프고 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은 가끔 겪잖아요. 네. 이런 일반적인 복통과 담도암 때문에 생기는 복통은 어떻게 다른가요? 췌장암인 경우에 복통이 특히 많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췌장의 주위에는 신경절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신경절이 굉장히 깊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췌장암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아니면 팽도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암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그런 신경절까지 통증이 미치기 때문에 복통이 매우 극심하고요. 또 등에까지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환자분들이 등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취장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음파 검사로 이제 알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진단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MRI나 그러면 CT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통 검진을 하면 초음파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검진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암이 많으니까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간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초음파는 또 보험이 되니까 저희가 비교적 쉽게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로서는 저기 팽대부 주위암을 발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췌장 같은 경우도 머리 쪽에 반 정도밖에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진으로는 평소에 하는 것만 하면은 조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췌장암이나 팽대부 주위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CT나 MRI가 중요한데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췌장암이나 담도암의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단지 그거를 잡겠다고 매년 CT를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췌장암의 가중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민물고기 회를 먹었다, 아니면 담관염에 잘 걸린다, 이런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그 선별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뭐 주치의쌤하고 좀 상담을 하고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딱히 가족력이 없는데 네. 그냥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네. MRI나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금액이 비싼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CT는 사실 비용이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T는 저희가 증상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CT를 촬영하게 되면은 이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단순 검진 목적으로 찍을 네. 것 같으면 좀 많이 비싸고요. 네. MRI도 이제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은 뭐 사실 먼저 검진용으로 우리 복부 MRI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CEA 또 CA19의 9라는 이런 혈액 표지자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혈액 표지자들이 췌장암이나 담도암일 때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암을 잡는 혈액 표지자라고 하면은 조건이 암일 때는 이 혈액 검사가 올라가야 되고 암이 아닐 때는 정상이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환자들이 암인데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가 정상이거나 아니면 암이 아닌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은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CT나 MRI를 좀 찍어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는 지인도 예. 건강 검진을 했는데 췌장암 수치, 종양 네. 표지자 예, 맞나요? 예, 이 수치가 맞습니다. 높게 나왔대요. 예. 이게 무조건 이제 췌장암일 가능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암적인 쪽으로 보면은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네. 뭐 담도암, 담낭암, 위암, 대장암일 때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특정 암을 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암이 아닌 질환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뭐 당관염이나 뭐 장염이 있을 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몇 번 더 검사를 해서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수치가 특히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영상 검사를 좀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팽대부 주변 암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과시니까 수술을 주로 네. 하시겠지만 이게 또 일단은 단계별로 치료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팽대부 주위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이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완전히 이제 병소를 다 절제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결국 완치가 되겠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장기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암이 이미 많이 번져가지고 뭐 멀리 간이나 다른 장기까지 번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췌장 주위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그 혈관 쪽으로 암이 번져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쉽지도 않고 수술을 힘들게 하더라도 수술 후에 재발이 잘 되고 장기적인 생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가 괜찮다면은 수술 전에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병의 크기를 줄여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서 수술하는 것이 그다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팽대부 주변 암 수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은 담낭, 담도, 십이지장, 췌장, 팽대부가 다 붙어 있는 하나의 장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장기가 다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술적 범위가 매우 큰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을 절제를 하고 담도를 절제하고 그다음에 위를 절제를 하고 이제 어떤 경우 위를 살리고 뭐 십이지장만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췌장도 머리 부분을 절제를 하죠.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의 췌장이 절제가 되고 이제 소장의 일부까지 절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제를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가 일부분 남게 되고 췌장이 한 반 정도 남게 되고 이제 담도가 남고 소장이 남게 되죠. 결국 이 장기들이 다시 기능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담관하고 이제 췌장액이 소장으로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붙여주는 문합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랑 소장을 붙여주고 이제 췌장이랑 소장을 붙여주고 담관이랑 소장을 붙여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굉장히 수술의 범위가 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대신에 요즘은 이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하면서 수술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환자분이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큰 수술이니까 네. 부담도 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수술을 전에도 꼭 필요한 좀 조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환자분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암이 진행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막 허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체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매우 떨어지면은 저희가 적절하게 영양 보충을 해주고 이제 체중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이제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가 괜찮으면은 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이제 황달이 되겠는데, 황달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수술을 합니다. 근데 황달이 굉장히 높은 경우 같으면은 수술 전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황달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종양이 이렇게 담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는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종양 사이를 통과를 시켜서 가는 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혀있던 담관에서 담즙이 못 나오고 있는데 관을 집어넣으면은 그 담즙이 관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황달이 좋아지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방사선 시술을 해서 피부를 통해서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간 안쪽에 있는 담관으로 관을 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담즙을 바깥으로 빼면서 황달을 호전시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황달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도 이제 큰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좀 환자도 미리 알아야 할 어떤 뭐랄까요, 좀 전반적인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 회복 기간에 또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까요? 예, 회복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부작용도 조금 이제 있는 수술에 속하는데요. 제일 많은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환자분이 좀 식사를 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위나 장의 운동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배가 고프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또 한 번씩 이제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위관, 콧줄이라 그러죠. 네. 콧줄을 넣어서 위 안에 차 있는 음식물들을 빼주는 그런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2, 3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회복이 돼서 저절로 좋아지고, 수술 후에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 수술 전에 식사하던 것만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을 문합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췌장이 상당히 약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이랑 소장이나 붙였는 그 문합 부위가 잘 새고 췌장액들이 바깥으로 잘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췌장액의 역할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거든요. 이제 그 소화액이 주위의 조직을 녹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고름이나 농양이나 또 아니면 혈관을 녹이게 되면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수술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시술이나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시에 좀 유의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또 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 효소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네. 만약에 이 장기가 없다면 다른 장기들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췌장을 다 절제를 할 경우에는 네. 환자분이 이제 뭐 소화 불량이나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췌장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를 시키는 외분비 기능이랑 당뇨를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췌장을 다 절제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하면 40%에서 50% 정도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의 췌장의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평소에 건강하시고 당뇨가 없고 췌장의 기능이 좋다면은 그 정도 췌장 절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라면은 이런 수술 후에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또 기존에 당뇨가 있던 환자분들 같으면은 수술 후에 더 당뇨가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수술 후에 필요하면은 이제 내분비 내과나 같이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화적인 기능을 보면은 만약에 췌장의 기능이 좋지가 않으면은 이제 특히 지방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드시면 환자가 설사를 한다, 뭐 지방변을 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쪽의 소화 기능 장애는 몇 개월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호전이 되고 있고, 또 약도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교수님 뭐 네.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걸 많이 네.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또 췌장이 좀 부담이 돼서 네. 또 췌장이 안 좋아지면 이게 또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진통제나 뭐 그런 거를 많이 과다 복용해서 이게 췌장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제 의미 있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수술하고 통증이 많이 심한데 진통제를 먹으면 회복이 안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좋지는 않고요. 네. 첫 번째는 진통제가 뭐 환자의 상태를 나쁘게 한다는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다른 회복되는데 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그냥 진통제나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그냥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담관, 췌장관이 십이지장과 연결되는 부위, 이 팽대부에 생길 수 있는 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단어가 좀 어렵고 용어가 조금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네. 췌장암 같은 질병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들 예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췌장암이라고 말씀드리면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해도 장기적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10%가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수술적인 술기도 술기지만은 요즘 최근에 이제 효과가 있는 항암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성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치료하면은 예, 좋은 결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간담체외과 전문의 안근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